자, 오늘 시간은 냉대기후, 한대기후, 고산기후에 대해서 또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대기후 특징. 자, 지역을 보시면 저희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캐나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러시아, 자, 그다음에 여기 핀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냉대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쪽이 북반구죠. 북쪽인 지구의 북쪽이니까 북반구라고 부르죠. 북반국이 아니라 북반구. 그 다음에 이 남쪽을 남반구라고 부르죠. 근데 보니까 냉대기후는 북반구에만 나타나죠. 남반구는 보니까 냉대기후가 나타날 만한 큰 땅이 없잖아요. 그쵸? 자, 냉대기후 볼게요. 온대기후 지역에서 조금 더 극지방, 그치, 위쪽으로 더 이동하면, 자, 여름이 당연히 짧겠죠. 그 다음 겨울이 긴 냉대기후다. 그래서 추운 기후, 냉장고 생각하면 되겠죠. 냉대기후 지역은 북반구의 중위도와 고위도 지역에 분포한다. 자, 방금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보여줬죠. 그래서 북반구의 주로 중위도에서 고위도 지역에 나타나는 그런 기후다. 그럼 냉대기후가 춥다고 해서 꼭 농사를 못 짓느냐? 그건 아니다. 여름에 조금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여름에는 밀이나 감자, 옥수수 같은 것들을 재배한다. 알겠죠? 자, 냉대기후에서 농사를 못 짓는 게 아닙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러시아에서도 여름에는 옥수수를 재배하곤 한다. 알겠죠? 자, 겨울에는 농사 짓기 어려워. 그치? 추우니까. 또 냉대기후 지역 가면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침엽 수림지대. 요거를 좀 더 멋진 말로 하면 여기를 타이가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나무들이 자라고, 그 다음에 이 냉대기후의 나무가 좋은 거는 나무가 겨울에 자라고 좀 추우니까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을 활용한 그런 산업이 발달한다. 그래서 목재는 나무, 그 다음에 펄프 공업이 있다. 자, 이 펄프 공업 보시면 이렇게 나무를 잘게 이렇게 분쇄해가지고 재료로 쓰고 있는 거죠. 나무나 그 밖에 식물에서 뽑아낸 재료를 펄프다. 그래서 종이 같은 걸 만드는데 사용한다. 또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화장지, 네, 이런 것들도 이 펄프에서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그런 침엽수림 지대의 나무를 이용해서 펄프 공업이 발달한다. 그 다음 이런 나무를 이용해서 핀란드 같은 경우는 통나무집을 짓기도 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풍부한 나무를 이용해서 통나무집을 짓기도 한다. 자, 이렇게 침엽수림지대 캐나다 보세요.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있으니까 이 나무를 이용하고 이 캐나다에서 나무들이나 펄프 굉장히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고 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냉대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배웠습니다. 자, 쉽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쭉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가 많이 자라니까 나무를 이용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거다. 그 다음 한대기후입니다. 자, 한대기후는 냉대기후보다 더 추운 거죠. 그렇죠? 우리 겨울에 엄청 추우면 한파주의보가 온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냉대보다 한대가 더 추운 지역이야. 자, 그럼 말 그대로 이런 극지방에 위치하는 기후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굉장히 러시아 북쪽, 그 다음 뭐 그린란드, 그 다음 남극 땅이 다 이렇게 한대기후겠죠. 자, 한대기후는 기온이 매우 낮아서 결국 차이점은 나무가 자라기 어렵다. 즉 나무가 한대기후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대기후는 그러면 짧은 여름이 있긴 한데 이 짧은 여름 동안에는 얼음이 녹는다. 그래서 그 눈 밑에서 이끼 같은 게 자랍니다. 그러면 이 이끼를 누가 먹고 사냐면 여기 밑에 농사짓기 어려워서 이 술록을 기르는데 이 술록이 자기 발로 이 얼음, 눈이나 이런 걸 파가지고 이끼를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대기후긴 하지만 이끼와 같은 식물이 조금 자란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는 1년 내내 지표면이 눈이나 얼음으로 덮여 있는 곳도 있게 된다. 매우 추운 곳이지. 그래도 이렇게 추운 곳에도 사람이 살기는 산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농사는 짓기가 어렵다. 너무 춥다는 거지. 냉대기후는 여름이 짧게라도 있어서 아까 옥수수 농사, 밀 농사, 뭐 감자 농사 짓는다고 했는데 한대기후 지역은 아예 농사는 불가능하다.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느냐? 바로 이 술록이라는 동물을 길러서 유목 생활을 했다. 즉 아까 말했던 이 술록의 먹이인 뭘 찾아다니는 거야? 이 이끼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유목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동물을 사냥해서 생활했다. 여기서 동물을 주로 사냥했던 것들은 뭐가 있냐면 곰을 사냥하거나 또는 바다 표범 이런 것들을 사냥하거나 해서 먹고 살았다. 그렇지? 또는 고래 이런 것들도 잡아가지고 먹고 살기도 했다. 그 다음 너무 추우니까 당연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입을 재료는 당연히 이 동물들을 잡아서 털을 가죽이나 털로 만든 옷을 입었겠죠.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동물의 가죽과 털로 만든 이런 옷을 따뜻하게 입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생선과 고기는 날것으로 먹었다는 거죠. 날것으로 먹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바로 무엇일까요? 일단 불을 지필 만한 나무가 풍부하지 않아. 아껴 써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날것으로 먹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영양분 필요한 것들을 섭취했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술록 같은 걸 잡으면 피를 막 날것으로 먹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식물이 없으니까 과일이나 채소를 먹기가 어렵잖아요. 과일이나 채소를 안 먹으면 우리 몸이 약해지고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이런 술록의 피를 마시면서 그런 영양분들을 보충하게 살아갔다. 그걸 잔인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었겠죠.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술록을 막 날것으로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해서 막 야만적이다, 막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냥 우리도 그 한대기후에 살았으면 우리도 술록 고기를 생으로 먹고 피를 마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맞죠? 그런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한대기후 지역에서는 땅이 녹아버리니까, 그치? 예, 그래서 건물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건축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고 기둥을 박아서 집이나 건축물을 땅으로부터 띄워짓기도 한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둥을 세워가지고 땅에다가 기름을 옮기는 관을 송유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땅에 박아가지고 얘네가 땅이 녹으면서 움직이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기둥을 박아서 땅 위에다 한 걸 볼 수 있네요. 또 땅이 얼어 있으니까 이런 기름관을 땅 밑에다 심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땅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 이 한대기후가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다. 그래서 이 한대기후 지역에서 이런 자원을 채취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남극 이런 지역에다가는 과학 및 군사기지를 세우기도 한다. 밑에 보시면 장보고 과학기지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기후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술록 유목 생활을 하는 러시아의 부족의 모습이네요. 그렇죠? 여기 술록이 있고 이 술록이 이 앞발로 이 눈 속에 자라는 이끼를 먹고 삽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아까 유목 생활을 해야 되니까 돌아다니려면 집을 이렇게 텐트 형태로 짓고 요거 역시 재료가 전부 다 뭐겠어요? 술록의 가죽을 이용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집을 만들겠죠.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워낙 이렇게 추운 지역에 사니까 보니까 막 지나가다가 도저히 막 길을 잃어버리거나 이랬을 때 이런 텐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루 재워달라고 하고 먹을 것도 얻어먹고 여기 사람들은 보니까 이렇게 손님이 오면 남의 집에 그렇게 막 들어간 거야. 근데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이 사람들이 추운 지역에 사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서로 그렇게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이더라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술록을 유목하며 살아가는 게 조금씩 어려워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지역에 바로 뭐가 많이 발견돼? 천연가스가 발견되고 이 천연가스를 채취하기 위해서 뭐 도로라든지 철도를 놓고 하면서 아무래도 자연환경이 조금씩 파괴되면서 이 술록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살아가기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됐죠? 그 다음 고산기후 지역의 특징과 생활 모습도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산기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산 안데스 산지에 고산 도시 분포라고 있다. 자, 여기 있는 요 산맥을 바로 안데스 산맥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남아메리카에서 나타나는 높은 산맥입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는 보면 자 이런 고산지대에 콜롬비아의 수도인 보고타, 그다음에 뭐 키토, 에콰도르의 키토, 그다음에 페루의 쿠스코나 라파스 같은 이런 고산 도시들이 발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고산 기후는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기후이다.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산 올라가면 우리 춥잖아. 그래서 산 높이 올라가면 기온이 낮아지고 햇볕을 받는 양이 많아져. 이게 일사량이라는 게 하루에 햇볕을 받는 양, 햇볕을 받는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일사량. 그래서 열대 고산 지역의 기후는 자 어떤 특징을 갖냐면 1년 내내 우리나라 봄철과 같이 온화한 기후를 갖는다. 생각해보면 여기 키토 같은 경우는 적도 근처잖아요. 그래서 적도 근처니까 엄청 더울 것 같지만 위로 올라가서 그렇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져서 봄과 같은 기온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더운 지역에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봄철같이 기온이 좋은 데 살기 위해서 도시가 이렇게 높은 곳에 발달한다. 대표적인 고산 도시로는 볼리비아의 라파스, 에콰도르의 키토, 그다음에 콜롬비아의 보고타, 페루의 쿠스코 지역이 있다. 이 열대 기후 사람들은 해발 고도가 낮은 곳에서는 바나나나 사탕수수. 바나나는 알 거고 사탕수수가 뭐냐면 이걸 이용해서 뭘 만들어요? 설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탕수수입니다. 이거를 재배하기도 하고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감자나 옥수수를 재배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많이 먹었던 건 이 옥수수입니다. 알겠죠? 열대 고산 지역 사람들은 햇볕이 강한 낮에는 챙이 둥근 모자를 사용한다. 저기 보시면 모자 이렇게 낮에는 햇볕이 강하니까 이런 모자. 그 다음에 일교차가 크다. 하루 아침과 저녁이 온도차가 크다는 거지. 높은 산 지역이니까. 그래서 밤에는 망토를 두르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망토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고산지대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쿠스코 원주민 원래 살던 사람들과 또 알파카. 그래서 알파카가 이렇게 짐을 운반해주고 주민들에게 젖과 고기, 털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높은 산 지역이니까 동물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다음 쿠스코의 음식, 튀긴 돼지고기를 아까 말했던 감자, 옥수수 등과 함께 먹고 있다. 그다음 이렇게 높은 지역이지만 콜롬비아 보고타에 보면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평지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도시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 자, 이런 게 바로 고산 기후이다. 됐죠? 자, 그다음 넘겨서 이제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 알아보기. 자, 두 사람이 누리 소통망 서비스를 보고 기후에 따른 생활 모습을 알아봅시다라고 돼 있죠. 자, 첫 번째 그림은 무슨 기후 지역일까요? 건조 기후 지역이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용어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 지역을 설명하는 말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써볼까요? 자, 건조 기후니까 강수량이 어떨까요? 강수량이 적어. 뭐가 나타나? 사막이나 초원이 나타납니다. 그치? 이렇게 용어를 쓰면서 초원 썼고 강수량 썼죠. 그 다음 이 사람들은 모래바람과 그치? 햇볕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그치? 온몸을 감싸는 옷을 입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자 오른쪽에 이 기후 포도나무가 보이네요. 바로 뭐예요? 온대기후. 온대기후에서 이렇게 나무를 이용해서 수목농업이 발달한다. 그렇지? 대표적인 게 포도나 뭐 레몬 뭐 이런 것들, 올리브 이런 것들을 재배한다. 특히 이 온대기후 여기 나오는 설명은 우리 유럽에 있는 지중해,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나 뭐 이런 지역 기후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온대기후는 뭐야?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 다음 이 지역은 뭐가 발달해? 농사짓기 좋으니까 다양한 농업이 발달합니다. 또
다양한 농업이 발달하고 사계절이 뚜렷해서 뭐야? 사람이 살기 좋아서 인구가 많고, 그치? 그 다음 인구가 많아지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큰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했다. 이렇게 적어주면 설명은 끝이겠죠. 그 다음 밑에 스스로 확인해요. 땡땡 지역 사람들은 얇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땅에서 전달되는 열기와 습기를 피하기 위해서 땡땡땡이란 집을 짓는다. 자, 무슨 기후겠어요? 얇고 통풍이 잘 되는 옷, 열대 기후죠. 사람들은 열기와 습기를 피하려고 높이 짓는 집을 뭐라고 불러? 고상가옥. 그지? 그 다음 냉대 기후 지역에서는 땡땡땡 지대가 넓게 분포해서 목재 및 펄프 공업이 발달한다. 목재 및 펄프니까 무슨 나무? 추운 지역에 사는 나무를 침엽수. 그치? 그래서 침엽수림. 침엽수로 된 숲 지대가 넓게 분포해서 목재 및 펄프 공업이 발달한다. 자, 오늘의 암호는 아까 고산기후 사람들이 이용하는 동물이었던 화가 나면 침을 뱉는다고 하는 동물인 알파카를 암호로 하겠습니다.